네, 안녕하세요 여러분. 테스트네이션의 오섭서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지원서가 끝나가지고 한동안 좀 다른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오늘 다시 좀 지원서 관련 얘기를 하나 해볼까 합니다. 직접적으로 뭐 작성과 관련된 얘기라기보다는 꼭 학생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평소에도 그런 정보인데요. 우리가 대학교를 지원을 할 때 준비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. 뭐 GPA라든지 SAT라든지 학교 성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차곡차곡 쌓아가서 이제 입력을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거의 모든 대학에 지원을 할 때 그 학생의 컨텍스트를 물어보는 이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컨텍스트를 물어보는 질문들에 뭐가 좀 있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왜 물어보는지 잘못 생각해서 이제 입력을 하거나 체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이 컨텍스트에 관련된 질문들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? 지원서에서. 그 컨텍스트가 뭔지 한번 처음에 정의를 하는 게 좋죠, 그렇죠? 그냥 학생 데리고 아니면 학부모님 데리고 컨텍스트 말해주세요라고 하면 대부분 나의 그 색깔, 피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제 뭐 문화 이런 식으로 생각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의 상황을 물어보는 거예요. 뭐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미스매치라는 걸 이제 어플리케이션 안에서는 어드미션 오피서들이 알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 미스매치라는 게 뭐냐면 얘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었는데 또는 그러니까 뭔가가 조금 궁금한 거야 더.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문맥이나 맞아요. 상황이라고 하잖아요. 맞아요. 여기서는 좀 더 상황이라는 단어가 맞을 것 맞아요.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학생의 컨텍스트가 뭐냐라고 하면 대부분 뭐 religion이라든지 아시안이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들어가서 상황을 좀 얘기해 달라라는 게 컨텍스트거든요. 이 상황에서는 이제 admission officer들이 미스매치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. 또는 미스매치를 말해라. 그게 무슨 말이냐? 컨텍스트라는 거는 이제 근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왜 세 개의 알바를 뛰었을까? 이런 질문인데 그 질문에 굳이 뭔가 내가 답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. 그러니까 뻔히 알잖아. 그렇죠. 그냥 눅눅하지 않아서 상황이 그런 건데 이 컨텍스트라는 거 자체를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혹시라도 너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굳이 에세이 형식으로 말고 우리가 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을게 라고 해서 체크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. 되게 많은 항목들이 거기에 이제 맞아요. 있잖아요. UC는 훨씬 더 많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family responsibility가 있었다. 그렇죠. 아니면 부모님 일을 같이 도와줬다. 그러니까 family responsibility라는 게 뭐 내가 어린 동생이 있는데 맞아. 내가 좀 돌봐야 내가 됐다. 돌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아니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좀 튜이션을 뭐 덜어야 되거나 맞아요. 내가 좀 경제적인 활동을 했어야 맞다. 된다라거나. 맞아요. 그러니까 더 많아요. 세상에 되게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. 그렇죠. 그 컨텍스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학생들이 국제학교를 다니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특권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 말에는 되게 많은 레이어들이 깔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굉장히 훨씬 더 눅눅하지 않거나 경험부터 여러 가지 어떤 모든 자원들이 덜 받았지만 더 뛰어난 친구들이 있죠. 결과적으로는 더 뛰어나거나 비슷하거나. 그렇죠. 이 친구는 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잘 살아서 이렇게 뭐 좋은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성적을 내고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게 컨텍스트라면 B라는 학생은 이 친구는 예를 들어 뭐 어머님이 생계 유지를 하시고 아버님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이렇게 눅눅지 않은 커뮤니티이면서 내가 처음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일 수도 있고 그렇죠.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컨텍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비슷한 게 있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에도 이제 좀 지방에 있는 학생들을 서울에 있는 학생과 좀 어느 정도 결을 맞춰주기 위해서 네. 특기자 전형이라는 전형으로 좀 더 성적이 이제 낮지만 이퀄라이징을 해주는 네. 그런 게 이제 있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선택지가 굉장히 많은 거네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면으로. 네, 100개가 넘는 스콜러십 장학금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더 나아가 이 퀘스트브리지 학생들이 이번 연도에 2025년 6년 사이클에서 굉장히 많이 뽑혔죠. 그러니까 그 비율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, 사실. 네, 근데 이게 항상 늘어났다기보다는
제가 알기로는 그 예일에서 한번 피크가 있었고 2016년 9년에 이렇게 한번 거의 1.7배 정도가 올라갔고 이번 해가 또 1.7배가 올라간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좀 내려가고 이런 스페이스를 더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건 이 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퀘스트 브리지를 통해서 이제 파이널리스트로 통과된 학생들이 결국 잘한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트래킹을 해봤을 때 성과가 맞아요. 좋다. 맞아요. 결과물이 좋다라는 그러니까 거죠. 수지 타산이 너무 확실하다라는 거예요. 차라리 이런 친구들 데려가는 게 맞다라는 거고.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 유현준 교수님이 혼자 라이브에서 나와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자꾸 BTS가 나온 거에 대해서 흥분해 하지 마라. 물론 너무 좋은데 뭐 패러사이트나 오징어 게임 너무 좋다. 근데 결국 돈을 버는 건 누구냐? 넷플릭스 아니에요? 그렇죠. 결국 이 플랫폼을 운영하고 더 대단한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여야 된다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런 좀 시도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셨는데 너무 공감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결국 이 컨텍스트라는 말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예요. 그냥 더 열심히 해야 된다. 예를 들어 입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이런 친구가 뭐 하버드 됐대요. 저런 친구가 스탠포드 됐대요라고 하면 다 거의 다 어떤 학생들인 줄 아세요? 보편적인 케이스일까요? 아니요. 너무 익셉셔널한 케이스. 아니요. 그 컨텍스트가 있는 친구들이에요. 아, 컨텍스트. 그러니까 내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됐어요라고 하는 친구들을 보면 대부분 컨텍스트가 좀 있는 친구라든지 아니면 exceptionally 되게 잘하는 친구들이에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버드 나온 친구들을 만약에 인터뷰를 한다면 오히려 컨텍스트가 있는 친구들이 나와서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. 뭐 나 완전 다 만점이고 나 피 눈물 흘리면서 하버드 갔어 라고 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하버드 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런 친구들이 하나만 잘할까요? 하나만 예시로 들면 대부분 다 4.0일 거고 1570, 60일 거고 근데 튜터링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. 그걸 다 자기 혼자 힘으로 이제 맞아요. 만들어낸. 근데 반대로 우리 한국 한번 보세요. 솔직하게 얘기해서 뭐 SAT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거의 다 이제 튜터를 받거나 특강 맞아. 듣고 튜터링 받고 뭐 받고 GPA 도 이거 하고 사실 뭐. 예. 반대로 돈을 쓰는 것들을 많이 하지 돈을 아이가 벌어다 주진 않잖아요. 그렇죠. 근데 반대로 그런 친구들은 스콜러십을 통해서 자기가 돈을 벌고 그 번 돈으로 셀프 익스플로레이션이라고 해서 계속 탐구를 하고 거기 안에서 재밌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. 그리고 실제로 정말 하버드 졸업한 인스타에서 좀 유명한 어떤 유튜버인가? 인플루언서가 있는데 어드미션 관련돼서만 다 얘기하는 사람이에요. 그 사람은 들어가기 전에 스콜러십을 제가 알기로 10억인가? 한 밀리언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. 대단하네요. 대단한 거죠. 근데 나와서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거는 쉽지 않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쉽지 않고 컨텍스트가 있다라는 거는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도전했던 친구들을 가리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그러면은 우리 학생들은 사실 그 컨텍스트 안에 해당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없겠네요. 없죠. 진짜 없어요. 거기서 만약에 체크리스트를 해라고 하면 뭐 내가 동생들 좀 봐준 거 엄마 아빠가 일을 해서 이건 컨텍스트라고 하기에는 그렇죠.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네가 정말 애들을 돌봤어야 되는 거는 정말 네가 어떻게 보면 엄마의 역할을 수행을 할. 근데 하고. 엄마의 역할을 할 수 있어. 할 수 있잖아. 그렇죠. 엄마 아빠가 진짜 바빠가지고 엄마 역할을 못했어. 그럼 내가 엄마 역할을 했으니까 그것도 컨텍스트가 맞아요. 네네. 다만 내가 얘기하는 건 거기에다가 이 복잡한 사연들이 계속 엮어서 막 힘들게 사는 친구가 더 돋보인다라는 거야. 결국에는 그 컨텍스트가 한국 학생이 똑같은 목록에 체크를 해도 사실 다르게 보여진다는 거죠. 그렇죠.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. 그리고 이제 그런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우리가 그냥 그런 것들을 체이스하면은 위험하다고만 얘기하는 거예요. 저는 그 컨텍스트가 없는 상황이라면 나는 이거보다 훨씬 더 잘해야 돼. 그러니까 비교를 할 때 똑바로 비교를 해야 된다. 맞아요. 내가 이제 어떤 걸 보고 목표로 잡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. 맞아요.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컨텍스트가 빠져 있는 경우가 좀 많고 맞아요. 그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맞아요.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. 맞아요. 예를 들어 내 컨텍스트가 재벌의 손녀, 손자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그것도 컨텍스트예요. 그 컨텍스트를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뭐 어떤 형식으로 이용할 거냐라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.
나랑 진짜 비슷한 학생들이 대학에 됐다라는 거를 만약에 모델링을 한다는 건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, 그렇지 않고 그냥 랜덤한 사람의 어떤 성공의 신화를 보면은 틀릴 수도 있죠. 더 나아가 내가 모델링하는 건 우리 선배인데요. 나랑 같은 국제학교를 다니는 같은 사람이잖아요. 라고 해도 이 사람도 또 다른 이제 메이저, 인트레스트, 성과, 추천서 이런 것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처한 상황이 또 말 안 한 게 또 있을 수 맞아요. 절대 모르는 것들도 있어요. 되게 개인적인 네. 것들은 사실 말을 잘 안 하잖아요. 굉장히 개인적인 것들도 있고, 저희 학생의 어떤 후배가 만약에 가끔 와요. 아, 저 선배님이 추천해서 왔습니다. 그렇구나. 뭐 근데 너 선배는 얼마큼 알아? 그랬더니 되게 잘 알아요 이러는 거예요. 이러이런 거에서 갔잖아요 했는데 우리는 그거 안 썼거든 지원서에. 정말 10%도 모를 수 있다라는 거. 아무리 친해도. 그래서 이 컨텍스트라는 것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학생을 이제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도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, 본인 혹시 거기다 체크를 할 때도 그냥 막 체크하면 안 된다는 거. 큰일 나요, 그거는 진짜. 내가 잠깐 했다고 해서 체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짜 나의 사정을, 그쵸, 네. 나의 정말 몇 년간의 쌓여왔던 사정을 이제 체크리스트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명심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지원서의 한 부분인 이제 컨텍스트 얘기를 해봤는데, 이게 꼭 지원서에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학교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 내에서 맞아요.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모델링을 해서 따라갈 때 그런 고려해야 될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나의 컨텍스트를 확실하게 이해하는 학생들은 내가 얼마큼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 수도 있죠. 그렇죠.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